안녕하세요. 특허법인 대한의 이동기 변리사입니다. 2025년에 키프리스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지식재산권으로서의 상표에 대한 간단한 설명, 그 다음으로는 개편된 키프리스의 특징, 마지막으로는 실제 빅테크 기업들의 상표를 제가 검색을 하는 시연을 보여드리는 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식재산권으로서의 상표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상표는 상표법 제2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상품이 있고 다른 사람의 상품이 있을 때 어떤 표시를 통해 가지고 이거는 내 거야, 저거는 다른 사람 거야 라고 구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표장을 말하는데요. 그러면 표장이 무엇인지가 궁금하시죠?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 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 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합니다. 주로는 글자가 되겠지만 눈으로 보는 글자, 기호, 도형 이외에도 귀로 듣는 소리, 코로 맡는 냄새 어떤 것이 되더라도 이거는 내 상품이야 라는 거를 식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모든 표시는 전부 상표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상표의 구성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가장 대표적인 문자 상표가 있습니다. 인식 가능한 문자로 구성된 상표를 말하죠. 그 다음으로는 도형 상표가 있습니다. 이미지화된 도형으로만 구성된 상표를 말하고요. 이런 문자와 도형이 함께 있는 경우를 복합 상표라고 합니다. 또 귀로 들리는 소리로 구성된 상표를 소리 상표로 하고요. 코로 맡는 냄새로 구성된 상표를 냄새 상표, 또 색상만으로 구성된 것을 색채 상표라고 합니다. 상표의 용도나 속성에 의해서도 분류할 수 있는데요.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그런 표장을 상표라고 하고, 상품이 아닌 서비스업의 출처를 나타내는 표장을 서비스표라고 합니다. 상품이나 서비스가 아닌 비영리 업무의 주체를 나타내는 표장을 업무표장이라고 하고요. 상품이나 서비스 업무를 공동으로 영위하는 법인을 나타내는 표장을 단체표장이라고 합니다. 또 지역 특산품의 명칭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한 표장을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라고 또 분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표는 특허와 디자인과는 다소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특허라고 하면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을 발명한 것을 보호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디자인은 친밀성을 일으키는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를 창작한 것을 보호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특허와 디자인은 완전히 새롭게 창조해낸 것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표는 조금 달라요. 상표는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는 기호, 문자 등의 표장을 선택한 것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창조해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어떤 기호, 문자 등을 임의로 조합한 것에 대해서 그래, 그렇게 잘 조합을 했으니까 보호는 해줄게. 다만 그런 조합이 다른 사람하고 우연히 충돌될 수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하고 충돌되지 않는지만 유심히 보자 라는 식으로 제도가 좀 마련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음에서 보여드릴 바와 같이 상표의 제도는 특허와 디자인과는 다소 다른 특징이 있고, 그래서 키프리스에서 상표 검색을 할 때는 이런 제도적 특징을 고려해서 검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러한 상표 제도의 특이성은 결국 상표 등록을 위한 절차에서 아주 쉽게 드러나는데요. 상표 출원을 하게 되면 상표 등록을 위한 요건에 충족되었을 때 바로 등록을 되는 게 아닙니다. 출원 공고라는 것을 하게 되어서 2개월간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의 신청을 접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상표는 창작이 아닌 선택을 보호하는 것인데, 이런 선택은 우연히 다른 사람과 경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상표 심사 결과 등록 요건에 만족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불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불만을 접수하기 위해서 상표 등록 요건이 충족되었다라고 심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바로 등록하지 않고 출원 공고를 내서 이제 불만이 있는 사람들은 정보 제공을 통해서 이의 신청을 통해 가지고 이 상표가 등록되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세요. 어떤 의견 경청의 기회를 가집니다. 그리고서 이제 별도의 이의가 없거나 하면 다시 한번 심사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등록 결정을 내게 됩니다. 이런 출원 공고 그리고 이의 신청이 상표 절차에서 아주
대단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상표 심사를 했는데 요건이 해당되지 않을 때, 뭔가 거절 이유가 있을 때는 출원인의 의견을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원인이 의견이 만약에 불충분하거나 또 출원인의 의견이 없었을 때는 거절 결정을 하지만 만약에 출원인의 의견에 의해서 거절 이유가 해소되면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출원 공고를 하고 2개월간의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비로소 등록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특허 등록이나 디자인 등록을 위한 절차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특허 또는 디자인은 이런 출원 공고 또는 이의신청의 그런 과정이 없이 요건에 충족했을 때는 바로 특허 결정을 내고요. 요건에 충족하지 않았을 때는 출원인의 의견을 확인한 다음에 요건이 충족되면 다시 바로 등록 결정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표와 같은 출원 공고나 이의신청이 절차가 없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표 제도의 특징은 실제 키프레이스에서 상표를 검색할 때 가장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상표를 출원하였을 때 키프리스에서 언제 어떻게 검색되는지를 여러분께 설명드릴게요. 상표 출원을 하면 형식적인 하자가 없는지를 심사를 하는데 이걸 방식 심사라고 합니다. 상표는 방식 심사가 완료가 되면 바로 키프리스에서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서 심사 결과 상표 요건에 해당되면 충족이 되면 출원 공고를 통해서 이 상표가 출원 공고되었습니다. 등록되기 일보 직전이에요 라고 또 공개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등록 결정 이후에 등록이 되면 이런 상표가 등록되었습니다라고 공개를 합니다. 결국 출원 이후, 출원 공고 후, 등록 이후 모든 과정에 걸쳐서 실질적으로는 출원 이후에 모든 시간에 상표가 출원된 것이 공개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키프리스에서 상표 검색을 하면 상표가 며칠 전에 출원되었는데 바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허의 경우를 살펴보면 특허는 출원한 날로부터 1년 6개월까지는 절대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서 1년 6개월이 지나면 비로소 특허 공개라는 형태로 공개를 하고요. 이후에 또는 그 이전이라도 특허가 등록이 되면 특허 등록이라는 형태로 공개를 하게 됩니다. 디자인의 경우는 1년 6개월의 출원 공개도 없이 바로 디자인 등록된 경우에만 공개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특허와 디자인이 일정 기간 미공개 기간을 갖는 것은 출원하고 바로 공개되는 상표하고 다른 점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키프리스에서 상표 검색을 하실 때는 특허하고 디자인하고 다르게 며칠 전에 출원된 것도 바로 이제 검색이 되네 라는 것은 이런 이유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상표 출원의 동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10년 동안에 상표 출원의 어떤 추이 같은 것들이 바뀌었는데요. 전통적으로는 원래 제조업의 상표 출원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정보통신업이 상표 출원이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도소매업, 또 그 다음으로는 전문 서비스업의 상표 출원이 많았습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의 어떤 그 산업, 어떤 형태, 그런 결과일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전통적인 산업이 제조업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업인 도소매업, 정보통신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비중이 최근 들어 바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조업은 줄어들고 있고 도소매업이나 아니면은 이제 전문 서비스업, IT 산업의 발달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업의 상표 출원이 증가되고 있음을 최신의 트렌드라고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